함양과 지리산을 이어주는 길목. 오도제 한편에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흐드러졌다. 본명은 아카시나무. 하지만 여전히 아카시아로 더 친숙한 오뉴올의 꽃나무다. 대롱대롱 핀 꽃들을 한아름 따라온 길. 산들에 흔히 핀 꽃이라도 부뚜막에 들어서면 훌륭한 계절 음식이 된다. 이것도 음식을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찹쌀풀을 끓여서 요 꽃송이에다 발라가지고 말려서 기름에 튀겨 먹는 부각, 즉 자반이라고 하는 부각도 만들 수 있고, 또 뭐 아카시아 꽃떡도 만들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걸로 가지고 이제 덮어서 꽃차도 만들고 또 장아찌도 담아 보려고 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뗄감 없고 할 때, 그런 때는 이제 저 산에다가 심고 했다는데,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나무를 베버려도 또 가지가 거기서 벤 자리에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하니까 이 정말 시골에서는 처치곤란인 나무예요. 이게 무등가에 그런 때는 이게 이제 막 뿌리가, 아카시 뿌리가 들어오면은 뭐 시신을 감고 그래가지고 뭐 안 좋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무등가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이불로 이걸 갖다 베가지고 죽이려고 베는데, 베도 또 안 죽고 또 새싹이 올라오고 하니까 뭐 양봉업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밀원 자원이 되고, 또 나같이 약선 요리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꽃차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부각도 만들고 꽃떡도 만들고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때만 해도 시골에 뭐 군것질거리 없고 살림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까, 군것질거리 없고 할 때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기름에 튀겨 가지고 과자로 먹을 때는 설탕을 약간, 소금 대신에 설탕을 약간 뿌려 가지고 먹으면은 이 아카시 꽃 자체에 그 꿀이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약간 단맛이 연하게 나는 데다가 설탕을 뿌려 놓으면은 향도 좋고 아주 맛있는 과자였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옆집에 뭐 자기 재산도 없고 아주 그 뭐 동네에서도 그 제일 가난한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런 집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을 하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시집을 온 그 며느리도 뭐 그렇게 친정이 넉넉지 못한 그런 친정에서 이제 시집을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어릴 때 산에 소 풀 뜯기로 가려고 점심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점심 먹고 그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소 풀 뜯기로 가려고 이제 소를 끌고 나와서 같이 모여서 산으로 올라가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여 있으면은 그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이걸 잔뜩 따가지고 그냥 생으로 훑어서 먹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제 이게 참 어찌 보면은 배고픔을 해결한 그런 꽃이기도 하고. 어린 날의 향수를 몰고 오는 은은한 아카시아 꽃 향기. 양꽃다운 꽃들은 곧장 꽃대와 분리하여 꽃송이만 떼어낸다. 꽃차 만들기의 첫 번째 과정이다. 천연 항생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아카시아 꽃잎. 예전에는 이걸 약으로도 썼다고 그래요. 꽃을 갖다 이제 자괴화라 해가지고 기관지 천식이라든가 고혈압, 또 관절염, 그런데도 약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손질한 꽃잎을 고온에 덮어낼 차례. 양손 가득 움켜진 꽃잎에서 그윽한 향기가
기분 좋게 퍼진다. 이제 장시간 꽤 없는 노동의 시작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안 타. 제다 과정의 기본이 되는 살청 작업. 이 상태로 이제 수분이 다 날아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타지 않게끔 자꾸 아래 위를 위치를 바꿔주면서 또 높은 데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흘리면서 수분이 공중에서 날아가 버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처럼 타지 않게 골고루 덮어준 후 면보에 탈탈 털어내 꾹꾹 주물러 비비는 유념 작업을 거친다. 꽃차의 깊은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 너무 짓무르지 않도록 적절한 힘 조절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문질러 주는 이유가 요 꽃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접히면서 여기가 이제 제쳐져 가지고 상처가 생기면은 나중에 수분이 빨리 날아가는 역할도 하고 또 나중에 이걸 이제 다 덮어서 차로 우려 마실 때 물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부으면은 이 상처 난 대로 빨리 약성이 우러나와요. 옛말에 아카시아 꽃이 피면 산불이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만큼 꽃잎마다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는 아카시아 꽃. 이게 이제 꽃이 수분이 하나도 없어야 차로 보관을 해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2시간 정도는 덮어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막 엉덩이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럼 2시간 동안 이게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멈추면은 이제 그게 이게 열이 올라가지고 지금 덮어지고 있던 상황이 식어버리니까 다시 또 열을 올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고 또 타버릴 수 있어요? 예, 타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차 하나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공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만큼 수북하게 했던 게 지금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죠.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고 바짝 말라서 차가 되면은 정말로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여름엔 이거 안 해야 되겠구만. 그런데 꽃이 어차피 여름에 다 피는데 네. 옴짝달싹 못한 채 두어 시간이다. 뒤져주면서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후두둑 떨어지게 하는 게 떨어지면서 이제 수증기가 공중에 확 분산이 돼가 날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수분을 빨리 날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다의 가치는 정성에서 비롯되는 법. 그 고단한 과정 끝에 은근하면서도 짙은 꽃향만 남았다. 바싹 마른 꽃잎은 한숨 식혀두고 이번엔 아카시아 꽃 장아찌를 준비한다. 부재료는 청주와 소금 단 2가지. 이 아카시 꽃으로 가지고 장아찌를 담글 때는 간장 장아찌를 담그거나 이렇게 이제 소주 장아찌를 담급니다. 그런데 이제 간장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은 숙성되고 난 이후에 보면은 꽃잎에 간장에 시커먼 물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소주 장아찌를 만드는 이유는 소주가 하얗게 곰팡이가 피고 그 변질되는 걸 막아줘요. 그런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소주에다가 소금을 녹여서 그냥 바로 꽃을 넣어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은 아주 초간단 장아찌 만드는 법이에요. 아카시아 꽃 고유의 색상을 그대로 살려서 만드는 맑은 장아찌.
재료는 단출하지만 비율에 따라 맛의 완성도가 달라진다. 맛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짬은 짤수록 장아찌가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짠 걸 싫어하니까 본인들이 평소에 좀 짜게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짜게 그렇게 해가지고 꽃을 넣어 놓으면은 이 꽃에서 수분이 나와가지고 다시 이게 묽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싱거워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랫동안 보관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입맛에 본인들 입맛에 조금 더 짜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입맛을 맞추면 됩니다. 한 몇 개월 숙성이 되면은 소주 냄새도 없어지고 그 이제 꽃에서 꿀이 나오고 향이 나와가지고 소주 냄새가 희석이 돼서 소주 냄새가 나요. 이제 이렇게 담아놨다가 완전히 이제 이게 숙성이 되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한 송이째 들고 밥 한 숟가락 떠먹고 이렇게 훑어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송이 들어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대롱핀 모습 그대로 담가뒀다가 가지만 쏙 빼내 먹으면 이보다 향긋한 꽃갈비가 또 있을까? 한편에 식혀뒀던 꽃잎도 짙게 우러날 준비가 됐다. 눈으로 먼저 마시고 코끝으로 즐긴다는 꽃차. 구수하면서도 감미로운 꽃향이 오감을 자극하고 청량한 소리가 마른 갈증을 잠재운다. 차 한 잔의 여유는 언제나 좋다. 와 진짜 맛있다. 못 먹어본 사람 억울하겠다. 정말 맛있네. 오늘 수고했어요. 듣느라고. 여름을 마중하는 길. 수수한 아카시아 꽃향이 저물어 간다. 오랜만에 보는 시골 풍경입니다. 저는 이 시골에 오면 옛 추억들이 아련하게 떠올라요. 소달구지가 덜컹덜컹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던 소리, 그리고 겨울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 그리고 냄새. 특히 두엄 썩는 냄새. 저는 그 두엄 썩는 냄새가 그렇게 구수하고 향기로워요. 이상하죠? 근데 저는 시골길을 가다가 두엄 냄새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찾아갈 곳도 그렇게 반갑고 친숙한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궁금하시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령군 봉수면에 자리한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약 300여 두의 소를 책임지고 있는 한우 농가를 찾았는데요. 지금 사장님 굉장히 바빠 보이시는데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예, 소 아침 밥 준비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예. 바쁩니다. 아니 뭐 근데 보통 이 한우 하면 배합 사료 해가지고 이제 포장지 뜯어가지고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희들은 그래 안 키웁니다. 예.
옛날 방식으로 다 일일이 다 삶아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사를 하는 건데 예. 배지, 미강, 예. 맥강, 예. 깨묵, 예. 비지 뭐 등등 한절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아서 하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 아침 저녁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오랜 시간 쇠죽을 끓였던 그때 그 시절. 그 전통 방식을 현대화시킨 것이 바로 화식인데요. 이 많은 소들의 여물을 매 끼니 끓여 먹인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닐 듯하지만 화식을 택한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보니까 예. 이 화식이 손이 굉장히 많이 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든 화식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네. 우리가 어릴 때 그 참 소고기 묻는 그 맛이 생각이 나서 예. 그래서 제가 그 맛을 한번 내보려고 그걸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어릴 때 특별히 화식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소고기 맛이 좀 달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겁니까? 예, 어릴 때 먹어보니까 예. 일반 지금 배합소로 먹는 소보다는 그 당시 먹을 때 고기가 추억에는 많이 남고 좀 뭔가 고기가 좀 담백하고 맛이 좀 맛이 좀 좋다고 할까요? 그럼 사장님께서는 이게 소를 키우신 지는 얼마나 되신 겁니까? 제가 소 키운 지는 한 40년 되었습니다. 소를 40년 동안 키우셨는데 40년 동안 이 화식을 한 건 아닐 거잖아요. 사장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약간 화식하는 이게 시스템이 좀 갖추어져 있던데 몇 년 정도 된 거죠, 화식을 한 지가? 지금 만 2년 됐습니다. 2년? 예. 어떻습니까? 이게 좀 해보니까? 옛날에는 소를 두수가 적다 보니까 예. 여물을 잘라가지고 예. 물을 많이 붓고 예. 거기다가 그 미강 하는 딩기 있어요. 딩기. 뭐 가마솥에서 끓여다 먹이는데. 가마솥, 이만한 가마솥. 그때는 뭐 불 앞에 앉아가지고 장다 피워가면서 그 삶으러 가면 한 2시간째 삶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소가 이제 거의 다 뭐 대량으로 키우다 보니까 예. 그 기계 자체도 예. 대량으로 놓다 보니까요. 예. 많이 편해졌지요. 예.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온 40년. 화식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한우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장님의 오랜 꿈이자 목표였다는데요. 무게 이렇게 내가 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 건데 그 삶아 나면 더잘 먹는다니까요. 이제는 아들이 그 대를 이어받아 오른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답니다. 이게 옛날에 그 가마솥에서 이제 여물을 끓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소가 많기에 지금 이제 현대식으로 바꿔가지고 압력솥처럼 이제 스팀을 가해가지고 익히는 방식인 기계입니다. 이게 하나 가지고 거의 한 100도에서 150도 정도 먹일 수 있습니다. 다 평균적으로 일일 한 20kg 정도 먹는데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한 6톤 가까이 5톤에서 6톤 가까이 이제 쪄가지고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팀 온도가 보통 120도까지 올라가는데 완전 밀봉된 상태에서 2시간 반 동안 익혀가지고 이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운 증기로 푹 쪄낸 쇠죽은 따끈따끈한 상태로 소들의 코앞까지 자동 배달. 구수한 여물 냄새가 농장을 가득 메우니 소들도 열심히 허기진 배를 달랩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이게 쇠죽입니다. 쇠죽.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어릴 때 우리 동네에는 그 쇠죽 끓이는 냄새가 아주 자욱했어요. 오랜만에 쇠죽 냄새 맡으니까 내 추억이 떠올라서 막 진짜 감격스럽습니다.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아우 정말. 게다가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농장을 직접 찾았는데요. 일단
고기는 살아있는 근육으로부터 오거든요. 여기 이제 소의 근육에 맛에 관련된 물질들이 있습니다. 화학적인 물질들, 글루타믹 엑시드라든지 아스파틱 엑시드라든지 아니면 이노신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근육에 축적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축적된 것은 이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알아봐야 될 상황이지만 화식한 볏짚이라든지 밀기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삶아지면서 더 쉽게 이렇게 그 근육에 축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방산 조성도 분석을 해보면요, 이 화식한우로 키운 거하고 배합사료로 키운 거하고 지방산 조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냄새, 풍미도 월등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하, 말로만 들어서 아나요? 그래서 준비한 맛보기 몇 점. 이 화시구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부위가 따로 있답니다. 마블링이 많은 거는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맛 비교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알등심에 있는 등심이라든지 부채살이라든지 특히 안심 같은 경우는 화식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맛 차이가 확 이렇게 많이 날 거예요. 이 한우의 가치는 비단 맛뿐만이 아니겠지요? 이제 나이가 50대고 60이 넘어가면은 근육량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근육량이 줄어들면 갖가지 이제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근육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질의 단백질 소스인 이 한우고기 먹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은 소량으로 하루에 한 150g씩 먹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50g씩 먹는 건 좋은데 50g이면 요 정도거든요. 젓가락으로 한 두세 젓가락 정도씩 몇 끼 조금씩 드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할 때 반찬으로 장조림으로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국 속에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섭취를 하고요. 저녁 때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이제 뭐 같이 구워서 한 서너 점씩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소량으로 복용하듯이 한약 복용하듯이 한우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잊혀져 가던 전통 방식을 개성해서 정성껏 키워 만들어낸 화식 한우. 그리고 살이 훨씬 부드럽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우를 어떻게 키웠냐면은 부엌 옆에 마구간을 두고 거기에서 두 마리 세 마리가 있고 우리가 먹던 거 찌끄러기 팍팍 끓여가지고 이렇게 줬거든요. 그게 화식의 원조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가 먹던 그 한우 맛을 한번 재현해 보고자 해서 만들어낸 게 이게 화식인데 보다시피 지금도 이 화식을 하려면은 한 마리 한 마리 정성 들여서 정말 가족처럼 키워야지만이 만들어지는 그 맛입니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시중에서도 점차 반응이 늘고 있다는데요. 찾아간 곳은 창원의 한 시장 골목. 화식 한우를 향한 장인 어른의 열정에 판매는 사위가 두 팔 걷고 나섰답니다. 화식 한우 하면 네.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들은 좀 낯선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손님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요. 예. 솔직히 맨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이게 뭐지? 정말 몰라가지고 화식이 뭐예요? 그거 그냥 소를 익혀 먹는 건가 이렇게 물어봐요. 익혀 먹는 익혀는 드시는 건데 소도 익은 걸 먹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가 있으신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그냥 소주 끓여서 먹입니다 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근데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막상 이제 설명을 들으면 아직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곳이 있어요. 물어봐요. 화식우에 대한 설명은 필수.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제법 입소문이 났다는데요. 작은 집 애들이 먹고 맛이 있다 해서 내가 오늘 처음 사러 왔어요. 맛있다는데 그냥 지나치면 예의가 아니겠지요? 개그 프로그램 유행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돈 있으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예, 지금 제 심정이 딱 그런 심정입니다. 돈 있으면 정말 소고기 사 먹겠습니다. 야, 이거 기분 최고입니다. 뭉티기를 먹겠습니다. 뭉티기, 소의 허벅지살. 예.
육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생으로 먹는 회죠, 회. 참치, 최고급 참치회를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뭉티기처럼 먹다 보면 육회는요, 감질나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뭉티기 주십시오, 뭉티기. 정말 맛있는데? 우둔살. 이번엔 숯불에 한 점 올려보는데요. 기다립니다. 소리가 날 때까지. 양면이 커피색을 띌 만큼만 구워주면 딱입니다. 젓가락을 안 먹고 이걸로 먹겠습니다. 아이고 참. 육즙이 진짜 입안을 가득 채우는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담백하고요. 이게 보통 이게 마블링이 좀 많으면 먹자마자 약간 느끼한 맛이 받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조금 찍지 않아도 적당하게 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잡내가 전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고기를 먹으면 그 특유의 고기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담백합니다. 그래서 고기의 품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정말 이 소고기 보니까 우리 가족들 생각나는데, 예, 나만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오늘 특히나 이 화식 소고기, 이 정말 맛있는 소고기를 보니까 가족들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랑 소고기 파티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10여 가지 곡물 사료에 정성과 사랑은 덤이겠지요. 어린 시절 가마솥 앞에 앉아서 땀 흘려 끓여내던 새죽의 추억. 그 옛 시절의 풍경이 아스라이 생각나는 부드럽고 고소한 식탁이었습니다. 새들의 천국, 그곳에 또 다른 낙원을 꿈꾸는 남자가 있습니다. 아침에 수발이 다녀갔구나. 작은 원 안에 들어온 건 죄다 새. 혹여 놓칠까 그의 눈이 분주합니다. 바로 우폰잎이 나하고 몸이 하나이고, 또 여기에 있는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고, 나의 여기 고향이고, 나의 어머니고, 특히 어머니 품이죠. 여기.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인식 씨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뭐 4시 조금 넘으면 기상을 하고, 4시 반 되면 이제 나가는데, 그럼 계절마다 다릅니다. 여름철은 아무래도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는 7시에 이런 때니까, 그러니까 해 따라서 사는 거죠. 해가 몇 시에 뜨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전에 나가서 아침 해를 이렇게 만나고.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가 다가오면서 그의 아침도 빨라졌습니다. 새들이 일어나기 전에 도착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녀석들의 밤새 안부를 챙기는 일. 늪에 들어온 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체 우포 보존 운동을 보면 30년 정도 세월이 흘렸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여기 들어온 지가 11년 이제 되거든요. 자연에 맞추어서 이제 사람답게 사는 거죠. 우포늪은 국내 최대 내륙 습지면서 최고의 원시 자연늪입니다. 멸종위기 생물 1,500여 종이 사는 동식물 천국.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불린다네요. 우포늪, 목포늪, 사지포, 쪽지벌 등 4개의 늪이 어우러진 천연기념물이기도 하죠. 돼지박이, 파랑새, 뻐꾸기, 박새, 붉은 머리 어목눈이, 청둥오리, 흰뺨, 금둥오리 다들 이제 아침이 되니까 먹이 활동도 하고 울음소리도 내고 이제 아침 노을이 떠오르면서 예가리하고 백녀도 밥 먹으러 이동을 하는구나. 새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뜰히 챙기는 인식 씨는 우포늪 지킴이로 불립니다. 91년도에 제가 이런 환경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토했습니다. 그 무슨 이유인지 모르죠,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저녁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바로 대구에서 그 폐롤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 그 물이 마산 창원에 와서 중국집에서 그걸 모르고 수돗물 썬 거죠.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스스로 해보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아,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구나. 환경교육이나 생명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미래를 이제 설명하고 이 선생님도 이런 회복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만 너희들도 다음 세대는 절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 그 세월이 벌써 30년입니다. 10년 전 명예퇴직 후 들어온 우포늪은 날마다 신비의 연속입니다. 동작인데 빨간살이고 옆에 잉어들이 또 여기 다녀요. 좀 있으면 잉어 올 거예요. 이 모습을 빠짐없이 담아내는데요. 볼수록 어쩜 이리 예쁜지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그리 보니까 이쁘죠? 우리 반려견만 이쁜 게 아닙니다. 야생. 그래서 저는 반려견이나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 다음 단계가 요 야생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잘 가십시오. 한 바퀴 다 돌 거죠? 네. 예, 나 오늘 우리가 보물을 봤어, 보물을. 회원들한테도 저희들이 가면에 감동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을 보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 저한테 친구가 되고 또 그분들에게 잘 안내를 해주는 순간에 그분들이 더 자연에 가까이 오고 아, 자연하고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공생이 가능하구나. 뭐 이러면서 그분들이 또 자녀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 우포에 데려와서 여기 와서 즐기게 되고 하면 그 자체가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또 자연을 보존하는 데 그분들이 지원 세력이 되기 때문에 즐겁고 늘 행복한 거죠. 인식 씨는 우포늪 홍보대사. 새만 보려고 그 새벽에 늪에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그런 활동들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고 교육 활동이 지속이 되면 바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들과 같이 또 하나의 교육의 장을 만들 수도 있겠다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해왔죠. 사람들과 만남을 뒤로하고 이번엔 자연과 하나가 돼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우포늪에 들어오면 새소리 하나, 나무 하나 여기에 사연이 없을 수가 없죠. 원시숲 같은 이 나무는 가장 아픈 손가락. 정말 이 나무는 내 분신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땅은 농부들이 그 경작하던 땅이었습니다. 앞에 그 햇볕을 가린다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나무들 다 베어버리려고 이제 이걸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전기톱하고 포크레인 막 들어오는 걸 제가 이렇게 막 보듬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설득도 하고. 그렇게 지켜낸 나무가 보물이 됐습니다. 매일 만나는 주민들은 책보다 좋은 스승이죠. 그럼 우리 저 논에는 이게 저 따오기 애들 데리고 가서 심으려고 하면 이게 몇 판이나 필요할까 그 논에 그? 거기 한 10판 하면 충분히. 그 사계면 농민들이 거기서 이제 생계를 이래 다 바쳐놓고 있는데 그때 좀 이래 무슨 봉투를 좀 봤습니다. 그래 이제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다 농민들인데 뭐 사과를 하시고 또 이런 분이 또 여기 본업 주변에 계셔야만이 벌써 살아나고
여러모로 참 이래 본업 주변에 계시면서 뭐 잘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오전 코로나19로 문 닫았던 자연학교가 다시 수업을 진행합니다. 가족같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자연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외가리 할아버지 네. 인식 스님이십니다. 네? 외가리. 내가 외가리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왜? 학교라기보다 인식 씨가 우포에 들어오면서 만든 자연 놀이터죠. 자, 외가리 할아버지가 여기 시범을 보여줄 테니 잘 봐. 야생 딸기 중, 뱀 딸기 중에서 뒤로부터 먹으면 여기 아이스크림이야. 뱀딸기라는 으스스한 이름에 호기심이 발동하는데요. 이거 가서 먹어봐. 괜찮은데? 어떠냐? 약간 단맛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오.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잘한다. 왼손은 저기. 거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나 더 자리 만들어줘라. 어떻게 하든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인식 씨는 사회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땐 제자들에게는 이런 좋은 공부를 가르치지 못했죠. 지금 생각하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스스로 살아남아. 빨리 오면 안 돼. 너는 기다려. 뒤 친구 나올 때. 그렇지. 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학교가 될 수 있는 거죠. 배움의 터전이 되죠. 이 자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즐기고 그다음에 또 여기 앞으로의 기후 변화나 생물 다양성 감소라든 이런 것들 미리 체험을 통해서 익히면 이 친구들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학교를 여기서 여는 거죠. 모든 걸 직접 체험하고 느끼도록 하는 게 자연학교의 목표. 티셔츠에 물감을 꾹꾹 누르자 새가 나타나는데요. 따오기가 머리는 무슨 색? 빨간색. 그럼 부리는? 검은색. 다리는? 빨간색.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제 따오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오기가 날 때 밑에는 빨간색이고 부리는 검정색이래요. 오늘 수업은 최근 방사한 따오기와 친해지기. 자연을 품은 초록 티셔츠에서 따오기가 훨훨 날아다닙니다. 외가리 할아버지는 자연에 관해서 아는 게 전부 다 많으시고 질문을 하면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요. 한 해 두 해 오면서 이제 너무 친하게 대해주시니까 저희도 이제 거기에 환경을 좋아하게 됐고 지금은 편하게 애들하고 같이 교육 한다는 것보다는 놀러 온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논 체험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친환경 논에 들어가 흙의 촉감도 느끼고 그 안에 사는 생물도 관찰하는데요. 지고 있잖아. 여기 지고 있어. 이 친구는 이거로 숨을 쉬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딱 잡으면 어떻게 될까? 숨이 막혀요. 그죠? 조잘되는 아이들 소리를 듣고 새들이 놀러 왔습니다. 새하얀 털을 자랑하는 백로부터 인식 씨를 닮은 외가리에 티셔츠에 그려낸 따오기도 찾아왔습니다. 긴 부리를 논에 바꿔는 부지런히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우포늪에서 따오기를 다시 본 게 불과 1년 전이라네요. 일단 우리나라 여기 따오기는 40년 전에 오염 때문에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우리 문화 속에 따오기 노래가 있었거든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동요 속에 있던 그 따오기가 이미 이 땅에 사라졌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우리 아이들이 노래도 부르고 우리 문화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제일 열심히 세제가 목소리 녀석들이 야생에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미꾸라지도 풀어줬습니다. 새들이 미꾸라지를 좋아해서 저희가 풀어주면 외가리나 따오기 같은 친구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오늘을 기억하며 또다시 우포늪을 찾아오겠죠. 수업이 끝나면 자유시간, 카메라를 메고 나왔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풍경인데 찍을 때마다 다릅니다. 관한 책과 그동안에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많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전시회를 한번 했고요.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또 창원에서 또 이 사진전을 했고요. 인식 씨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우포늪은 멋진 작품으로 답을 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그 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야생동물 보호센터에 보면 다친 희귀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리보응이라든지 무슨 그다음에 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곤이라든지 기러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쳐가지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간 것들을 우포늪 주변에 이렇게 자연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고 잘 이렇게 자연공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미래 프로젝트이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간 우포늪 구석구석 발자국을 남기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다운 이름, 창녕 우포늪에는 늪지킴이 인식 씨가 삽니다.